80이라는 나이, 한참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 나이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세월은 늘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가도 지나고 나면 한순간에 훌쩍 흘러가 있지요.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다고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편안함과 활기는 사라지고 노후만 길게 남았다고 느껴질 때 앞날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 겉으로 보면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80세를 전후로 해서 삶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몸의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발에 힘이 빠져 물 한 컵 들기도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리모컨조차 쥐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한순간에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지요. 뒤늦게 후회해도 80이 된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스스로 즐기며 오래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대 이후의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7가지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사람은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땐 성적을, 젊을 땐 직장과 집을, 나이가 들면 자녀와 재산을 비교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과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서는 시기에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큰 집을 마련했고, 누구는 몇 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은 마음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불만만 키우게 됩니다. 더 나쁜 건 뒤늦게 만회하려는 마음으로 무리한 투자나 사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실패라도 하면 회복할 시간도 체력도 부족하지요.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억만장자도 더 큰 부자를 보면 스스로를 작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내 형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저축하고 검소하게 살기.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자녀 결혼 비용, 나이 들어 늘어나는 병원비, 생각지 못한 생활비,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저축을 늘려야 하고 은퇴 이후에는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을 무조건 남겨주려는 집착은 내려놓고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즐기는 데 쓰는 게 현명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가 보세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기고 세상과의 연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집착 버리기.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이 들어도 자녀가 걱정되고 뭔가 도와주고 싶지요. 하지만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전 재산을 물려줬다가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부모 이야기를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해야 하고
부모는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야 합니다. 결혼이나 대학 졸업까지만 돕고 그 이후에는 자녀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또 재산은 한 번에 주기보다 연금처럼 나눠 받으며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혼자 지낼 줄 알기.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서로의 형편에 따라 멀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가 두려운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때로는 주변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 만족을 찾습니다. 또한 깊지 않더라도 식당 주인, 동네 주민, 봉사 모임 같은 느슨한 관계가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오늘 하루 만날 사람과 오늘 내가 할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체력과 건강 지키기.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살았지만 수십 년을 병상에서 보낸 사람과 80대 후반까지 활기차게 움직이다 편안히 눈을 감은 사람. 과연 누가 더 행복한 노후를 살았을까요?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근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노후의 기둥이지요.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감싸 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것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닿는다면 근육이 부족할 수 있으니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이런 생활 속 습관이 노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해도 자세가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무릎이 휘면 관절에 무리가 쌓입니다. 거울 앞에서 내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벽에 등을 붙였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다면 이미 자세가 앞으로 기운 것입니다. 가방을 한쪽으로만 메거나 늘 같은 쪽 다리를 꼬고 앉는 꼿관도 자세를 망칩니다. 바른 자세는 건강뿐 아니라 외모와 마음가짐까지 바꿉니다. 꼿꼿한 사람은 젊고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 잊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값비싼 집, 고급 차, 화려한 성과,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 책 한 권을 읽고 음악을 듣는 여유입니다. 노년은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지나간 세월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기. 하루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온종일의 기분을 좌우하지요. 이웃 김 할아버지는 밤에 TV를 늦게까지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피곤해서 기분이 늘 무겁고 짜증도 많았지요. 하지만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저녁엔 일찍 불을 끄고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상쾌한 기분을 선물한 것이지요.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색하다. 하지만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내어 여보, 늘 고마워요. 이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되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짧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기. 목표가 있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정 어르신은 하루에 30분 걷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달력을 채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지요. 걷기가 익숙해지자 한 달에 한 번은 친구와 외식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성당에 가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생겼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삶의 의미가 커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네 번째, 무리하지 않기. 나이가 들면 남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하는 마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든 걸 다 짊어지면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웃 최할머니는 교회 봉사를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맡아 과로가 쌓였던 겁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제는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무리일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에게 선물하기. 작은 보상은 큰 힘이 됩니다. 김 어르신은 매달 연금에서 2만 원을 떼어 자신만의 작은 선물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 돈으로 좋아하는 책을 샀거나 꽃다발을 사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선물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떡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주고받는 선물이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너그러워지기. 살다 보면 남의 걱정이나 슬픔을 나도 모르게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끌어안으면 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박 할머니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아들 걱정만 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대신 짊어진다고 아들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야. 그날 이후로 아들의 삶은 아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기도와 격려만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은 줄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곱 번째, 놀이를 잊지 않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 줄 아는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놀이는 웃음을 되찾고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정 할아버지 부부는 저녁마다 윷놀이를 합니다. 처음엔 장난 같았지만 한 판, 두 판 하다 보면 둘 다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놀이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동네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카드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노후라는 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삶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이어가는 것, 그것이 노후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점점 느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손주와 웃으며 밥을 먹고, 친구와 차 한 잔 나누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잠드는 것, 그 작은 순간이 모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길을 걸으세요. 누구보다 소중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웃고 있는 내 얼굴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히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